볼까요?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들께서 일주일 내내 기다린 시간입니다. 아니, 이번엔 2주째 기다린 시간이죠. 김대호 PD, 2부 뉴스 김대호 PD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호 PD,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름을 정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맨날 김대호 PD와 함께하는 순서라고 했는데, 뭐 혹시 기억 마음에 정해둔 그런 이름 같은 게 있을까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조만간 곧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제가 요즘에 뭐 대호가 간다 이런 거 하지 마. 너무 뻔하잖아. 아니, 요즘에 국회 방송을 보다가 한 번씩 열받을 때가 있어가지고 예. 이거 내가 그 자격을 취득해가지고 직접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활동 범위를 좀 넓혀볼까 고민하고 있는데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주 기대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은 좀 몰골이 좀 좋지 않은데 제가 지금 기말고사여가지고 예. 네. 자, 이제 이 장영진 TV 시청자들은 주로 연배가 있으신 네. 분이에요. 40대 후반에서 50대. 많은 분들은 60대, 70대도 계세요. 예, 70대 우리 민주 어르신. 반갑습니다 선배님들. 예,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분인데, 자 이런 분들이 그 기말고사 얘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저는 지난번에 봉하마을에 갔더니 70살 되시는 분 선생님 하시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하시다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못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자기가 이제 선생님을 하셨대. 교장 선생님을 하셨대. 퇴임하셨대. 그분은 지금 기말고사 얘기를 하면 너무 반가우실 것 같아요. 김대호 PD가 기말고사 얘기. 예, 우리 김대호 PD 아직 학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현충원 국립현충원 네. 가서 묘비 닦는 봉사활동을 했는데 딱 그 선배님이라는 표현을 들으니까 오늘 제가 거기 묘비를 이렇게 하나씩 처음으로 가서 닦으면서 예. 하나하나 이렇게 이름 적혀 있거든요. 뭐 육군 병장 김모모님 이런 식의 묘 이렇게 적혀 있는 제가 거기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마침 대의가 됐든 정의가 됐든 그 무슨 이름이 되었든 간에 이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제 뒤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선배님 하면서 닦았거든요. 야. 저보다 나이 연배는 더 많으실지 몰라도 그런 뭔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의 그 마음은 저보다 더 순수하실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 나온 김에 꼭 감사하다는 말씀 다 같이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야, 박수. 네. 자, 우리 김대호 PD가 이렇게 지난주에는 또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왔지만 이번에는 이 기말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렇게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재밌는 얘기,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해 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 준비해 온 소식, 요거부터 또 재밌어지려고 그래. 자, 지금 국회 상임위를 놓고 민주당하고 국힘당 지금 지금 협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우리 다음 주 초가 되면은 민주당이 나머지 상임위를 다 가져갈 건지 말 건지를 가지고 또 한번 또 격돌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결국 핵심은 법사위잖아요. 네. 자, 국힘당이 지금 법사위를 먹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있어요.
목숨 걸만해. 우리도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국힘당이 굳이 이렇게 법사위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또 있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 말고, 그러니까 법안을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하는 일을 일일이 사사건건 막을 수 있다. 뿐만이 아니고, 그것 말고 또 있다고 합니다. 자,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제가 김대호 PD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요겁니다. 네. 다른 상임위는 다 줘도 법사위에만 목숨을 거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자, 네. 지금 보면 진짜 그래요. 다른 상임위는 다 줘도 되는데 법사위는 절대 못 주겠다. 예. 그래서 뭐 운영위도 줄게, 다 줄게. 법사위만 줘. 예, 그래. 아니 엊그저께 보니까 실제로 그런 기사도 나왔더라고. 예, 법사위는 안 돼. 그래서 이게 진짜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우리 선배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신 것처럼 사실 법사위의 가장 큰 거는 법안을 심사하고 계류하고 평가하는 그렇죠. 게 가장 큰 건데 저희는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요.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승리한 100여 명에 되는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을 108명. 모아놓고 네, 108요괴라고. 이제 식사 자리를 마련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거부권과 맞아요. 예산권이 있으니 적극 활용하라. 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기사들이 많이 그렇죠. 나왔었잖아요. 예, 거부권도 있고 예산권도 있으니까 이거를 협상에 적극 활용하라. 야, 솔직히 이거 좀 양아치 아니야 이거. 아, 진짜.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기사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요. 그 부분과 저는 연관을 지어서 한번 이야기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네. 저도 이것 때문에 밤새 공부를 하고 왔는데요.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은 일단 거부권에 대한 거는 이제 많은 부분들에서 이야기가 이미 됐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아니라 첫 번째는 예산권 관련해서입니다. 26년도에는 지선이 있어요. 그렇죠.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이때 지방선거 때 이 예산권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자면 대통령이 지방교부세를 해갖고 그 지방에 특별 이 자치금을 보낼 수 있는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예. 특별교부금이라고 네, 있죠. 예. 특별교부금의 역할이 하는 게 있는데 그럼 돈만 보내면 해결되냐? 아, 맞네. 보통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공약이 그 지방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냐 못하냐가 있는데요. 예산 부수 법안이라고 있죠. 그 생각을 못했네. 예산 부수 법안이 있네요. 자, 여러분들 항상 그래요. 예산을 쓰려면은요, 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항상 예산 부수 법안이라는 게 꼭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또 법사위가 있어야 되는구나. 야, 나 그 생각을 못했네. 그리고 심지어 그 지선은 총선에서 승리한 지역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방에서 뭔가 그거를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 수건 사업, 그 지역에 수건 사업을 해결하냐 못하는데 그 부분에서 한번 걸리고 대부분의 수건 사업이라 불리는 이유는 법적인 문제들이 걸리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그린벨트가 걸리든 그게 주로 요새 보면 백두대간 대감 이런 거 걸린다든지 또는 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을 할 수 없는 무슨 지역이 있다든지 그런 게 걸려요. 환경 4대강 이런 게 막 걸리거든요. 그런 걸 일괄적으로 풀어주려면 맞아요. 개발특별법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맞네.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지방선거를 하려면 법사위를 지방선거를 하는데 무슨 법사위가 필요하지 했더니 그러니까 법사위 용도가 사실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바라보는 방향이 좀 이런 부분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도 국힘당은 당장 그게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국회 운영에 발목을 잡기 위해서도 법사위가 필요하지만
지들이 지방선거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네. 그렇죠. 양측으로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게 사실 대통령이 이 어느 지방 가가지고 니들한테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하면은 걸려요.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국회가 법을 만들어주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법 만들어줄게라고 대통령이 말하고 다니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거든요. 그럼 법사위가 필요하네. 그래서 저는 한동안 의아했었던 게 선거쯤에 어. 선거철쯤에 이게 직접 다니시면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무슨 토론회 하신다고 막 엄청 하셨잖아요. 네. 그때 막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공약들이 막 나돌아다닌다 이렇게 막 인터넷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지킬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차질이 빚어버리는 거죠. 야, 그러니까 그렇지. 이걸 한꺼번에 지키기도 어려운데 내가 지켰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으려면 법안을 통과시켜 버리면 자, 내가 당장은 못했지만 법 만들어 놨잖아. 그럼 이제 착착 진행될 거야.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그 다음 놈들이 문제인 거지.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여당이 확보한 108석 어. 그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도 뭐 그 지역의 특별 법안, 발전 법안들을 내야 되는데 그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상대하기 싫은 민주당한테 그걸 앞으로 법사위에서 모든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거 완전 숙제는 하나도 안 했는데 숙제 검사 받으러 매일 간다고 생각하면 가고 싶겠습니까? 야, 더군다나 그게 정청래야. 미치겠네. 역할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이제 모든 숙제 검사를 받으러 민주당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청래한테 가가지고 이거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사실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은 너는 뭐 해줄 건데? 라고 할 거거든. 그러면은 무슨 법안 찬성해 드릴게. 그리고 엄청 심도 있게 보겠죠. 무슨 문제가 있는. 그리고 함부로 못 할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왜냐면 뭔가 뒤에서 뭔가 해먹을 결심이 있었다면 매의 눈으로 그걸 다 봐버릴 테니까요. 야, 그 법사위, 그러니까 그러네 이제 보통 보면은 지방에서 무슨 뭐 사업을 한다라고 해놓고 해먹을 결심이거든. 근데 해먹을 결심이 다 정청래 같은 사람한테는 눈에 띄겠네요. 그러네. 그래서 그러한 파트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고요. 이거는 또 다른 파트인데 이거보다 또 있어요? 네. 네. 이거 이상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도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는데요. 법사위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는 대통령실 관련된 부속 기관들을 관할하지 않습니까? 네. 법사위는 어디까지 관할을 하냐면 법 부처 관련된 기관을 전부 다 하잖아요. 네. 검찰청, 경찰청, 그 외에 관련된 기관들을 전부 다 관리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견제력이 생기는데 어떤 부분에 생기냐? 대법원부터 하급법원, 지방법원들까지 예산 심의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누군가를 잡기 위해서 막 수사 인력을 보강해갖고 때려잡으려고 하는 검사들의 이런 활동이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 수사는 누가 할 건데? 그러면 수사 인력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돼요. 편성이 나와야 되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쓰는 필요한 장비나 예산들까지 전부 다 심의를 합니다. 맞아요. 예. 한마디로 지금 현재 많은 이야기 나와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뭐예요? 검찰 독재 정권을 보는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실현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심의를 법사위가 하게 되면 견제고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검찰이나 법원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여지를 확 줄여 놓을 수가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산과 관련된 건 아주 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돈이 없으면 못 움직여요.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조금 거짓말 조금 보태서 얘기하면은 네. 돈 없어서 차가 못 움직일 수도 있어요. 검찰청 하다못해 검찰이 맨날 이렇게 압수수색 하면 이렇게 파란색 상자 가져가잖아요. 그 상자를 못 살 수가 있어. 조금 거짓말 조금 보태면은, 과장 조금 보태면은, 그 정도가 될 수도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그러네. 장난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여태까지는 권력기관들이 야당의 눈치를 그 많은 의석수를 이번에 민심으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를 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정권에서 나오는 힘이 사실은 그런 기관들에서 뭔가 권력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손발이 묶이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너 이러고 정치적으로 자꾸 이렇게 가서 예산을 요번에 많이 못 받았어. 그러면 내부적으로 화살이 쏟아지겠죠. 그런 거에 있어서 스탠스 변화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예시로는 요번에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임성근 사당장과 윤 대통령 사이 여러 대통령실 사이에서 여러 군데에서 그 통로 역할을 하던 게 박모모 군사보좌관이 아니었나라는 이야기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게 자신감이 어느 정도 확신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지금 국방위 관련된 국정감사나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가 시작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들이 뭐냐면요. 지금 야당에서 지금 상임위를 구성해서 지금 대부분 관련 기관에 대한 조사를 들어갔어요.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바로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그만큼 빠르고 확실하고 일처리가 엄청나요. 그래서 지금 저기서는 어떻게 되고 있냐. 야당에서 이렇게 법대로 소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을 응하지 않는 현상이 안 나오는 거죠. 배째라.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정치적인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이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 밑에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공무원, 보좌관들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소환을 당했을 때 과연 그 정치적 소명을 다하는 사람처럼 똑같이 그걸 할 수 있는가? 아하. 그러면 법 부처 관련된 기관에서 소환된 사람들은 그러면 뭔가 뻔뻔하게 뉴스에 나와서 TV에 나와서 거짓말하는 정치인처럼 똑같이 할 수 있는가? 하. 거기서 무너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일대하고 네. 법사위원장이 정청래 일대하고 그 검찰청이든 법원이든 뭐 경찰이든 그 담당 직원들이 나왔을 때 거짓말을 할 가능성, 도망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쪽이 크겠느냐? 당장 윤석열 입장에서 보자면 훨씬 더 후달리겠네요. 부자 쪽이. 그렇죠. 무언가를 믿고 여태까지 뭔가 행해온 게 있었다면 믿을 수 있는 백이 사라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까지 전부 지켜줄 자신이 있는가? 과연 그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아무도 그거는 큰 소리 못 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법사위가 이제 발동이 되면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진짜 위기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가 이 법사위를 당장 국힘당이 꼭 가져가야 되는 이유, 뭐 기존에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법안 심사권이라든지 그래서 그 민주당의 이런 국회 운영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법사위가 필요하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 대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당장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방선거에 필요한 개발 각종 법안,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그러니까 국힘당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방선거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 그래서 법사위가 지금 꼭 필요하다. 예, 지방개발 법안, 요걸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 검찰, 경찰, 법원 등 이 지금 민주당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각종 수사라든지 또는 최혜병 특검 같은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뭐 관계자들, 이 관계자들을 국회를 끌려왔을 때 이 사람들을 과연 정청래의 법사위에서 이 사람들이 과연 계속 거짓말 할 수 있을 것이냐. 맞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많이 이슈가 됐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같은 경우도 정치적 판결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뭔가 어떠한 법률의 판단이나 이런 근거에 대해서 뭔가 일정 부분 모호하거나 조금 아니다 하고 이상하다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법사위를 지금 여당 쪽에서 가져오지 못하면 지금 준비하는 수들의 대부분이 차질이 생기고 반대로
지금 뭐 국정에 있어가지고는 최혜병 특검법이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밑에 공직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하면 그게 아닐지도 모른다.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서 컨트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요번에 재밌는 점은 그럼 남은 7개의 상임위는 아마 의석수 비중대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어떻게든 가져갈 겁니다만 왜 더더욱 법사위 목숨을 걸 수밖에 없냐. 이번에 민주당이 기재부를 안 가져갔거든요. 11개 그렇죠. 상임위를 네. 선점할 때 저도 요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요. 기재부가 예산 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줄 알았는데 그 위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예결이라고. 예결위가 있죠. 이제 특위죠. 그건 특별위원회.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건데요. 기재부가 대부분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국회에 넘어와서 이걸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승인하는 게 예결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아까 법사위에서 어떻게 통과해도 예결위에서 또 한 번 또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나오는 뭐 부동산 교부세라든가 뭐 법인세 감면 이러한 부분들도 아니면 행안위를 거치거나 하는데 이때도 세수 개정에 있어서 그렇죠. 나중에 결국 돈을 얼마를 줄 것이냐는 거치게 돼요. 예결위가 하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다 해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심정이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주요 파트를 다 가져가고 있는데 그럼 법사위만이라도 지켜야 되는 게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선거를 치려면 이거라도 있어야 한다. 네. 딱 하나만 꼽으라면 뭘 꼽으냐 해서 이걸 꼽은 겁니다. 예결위도 뺏긴 상황에서 이거 법사위라도 줘. 그래야지 우리 선거 치르지. 이 얘기군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지난번에 박광훈하고 김도욱 얘들 하는 걸 망친 걸 봤단 말이에요. 절대로 못 주지. 야, 이게 근데 점점 재미있어지겠네요. 사실 아까 지금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법원이나 검찰, 경찰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이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데 이에 대한 견제, 통제 이 문제 중요한 문제로 좀 등장하잖아요. 당장 이번에 민주당에서 신진우 판사에 대한 탄핵을 지금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진우를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도 다시 한번 검토한다고 합니다. 뭐 아직까지 결론이 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법사위를 민주당이 꼭 가져야 되는 이유이며 동시에 국힘당이 반드시 법사위를 가져가고 싶어하는 목숨을 거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이뤄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이화영 부지사님 그 재판장에서 앞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그날 아무것도 뭔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들어봤어요. 이게 정치적 판결이라고 느껴지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검찰 개혁에 있어서 다른 중요한 부분들 많을 텐데 제가 법조계 쪽은 아니다 보니까 부족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놓은 여러 가지 재판장을 다녀본 결과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생각해 딱 한 가지를 꼽았는데 공개 방청, 온라인 방청이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재판은 비공개처럼 이뤄지고 그렇죠. 공개 방청이라고 하더라도 사건 번호에 대해 깨고 있지 않는 한 언제 어디 들어있는지 일반인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재판장을 많이 다니다 보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되게 우습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9시 생방송으로 매일 나간다고 한다면 과연 검사들은 지금과 같은 태도를 그대로 내보칠 수 있을 거고 판사들은 이러한 판결들을 온 국민이 보고 있다고 하면 이 판결을 똑바로 안 내릴 수 있을까?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공개가 좀 국민들에게 좀 더 접근성이 좀 높아지면 그러한 부분들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한번 그런 점들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온라인 생중계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참 좋은 얘기 하셨네요. 자, 그러면 두 네.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까지는 너무 신나게 얘기 달려나와가지고 짧게 한다는 숨 한 번 돌릴까요?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뭐 아시는